자, 올해 들어서 거래소 지금 17% 상승했거든요. 나스닥 지수 올해 들어서 딱 보합이네요. 거래소는 지금 2월의 고점을 완전히 깨버렸는데 뚫고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아직 그러지 못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라 그랬죠? 요 캔들 위에 내 운명 걸었어. 5분 봉 속에 내 꿈을 적었어. 이평선 뚫고 돌파 매매. 요 슈퍼개미 이슬무사 내 랩 어때? 김은경 씨는 우리 밸런스와 단기 매매를 함께 갈 수 있겠습니다. 목걸이 요 단기 매매 끝판왕 이세무사 종목 심해탐함 홍생훈사의 특강. 최초 타이밍 잡기 공개 6월 15일날 봐요. 선착순이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요요요. 대표님! 날씨 왔어요? 네, 대표님! 뭐하고 계셨나요? 일단 오늘 장을 보고 있었고요. 오늘이 목요일인데 금요일 같은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올랐고요. 오늘이 왜 금요일 같은 목요일인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내일이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제가 블로그를 시작했던 게 거의 한 10년 전이거든요. 블로그 할 때 이제 블로그는 일상을 많이 올리니까 국립현충원을 갔다 오는 그 전경들 사진 같은 거를 가끔 올렸었고요. 그리고 강연회 할 때도 저는 보훈 가족 현충원을 매년 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저는 지난 일요일 날 갔다 왔어요. 토요일 날 건설회관에서 강연회 하고 술 한잔 마시고 다음날 이제 일요일 날 국립현충원 갔다 왔는데, 어렸을 때부터 국립현충원을 지금까지 거의 50번 이상 갔겠죠. 1년에 한 번만 가도. 거의 매년 안 빠지고 갔으니까. 사실 저는 두 가지를 느껴요, 가면. 첫 번째는 약간 애국심 같은 거. 거기 대통령 묘역도 있고, 또 꼭 대통령이 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목숨은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묘역, 그리고 묘역보다 더 놀라운 건 현충탑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안 들어가 본 사람은 모르는데, 현충탑 안에 들어가면은 까만 바탕의 대리석에 하얀 세 글자 이름만 딱 요 정도 칸에 있어요. 이 수많은 벽, 엄청 넓은 벽에 요만한 이름 세 글자만 딱 찍혀 있는데요. 그 현충탑 안에 계신 분들과 묘역에 계신 분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시신이 발견됐냐 안 됐냐의 차이거든요. 시신도 없이 죽어가신 그 호국 영령들이 그렇게 많다. 저희 큰아버지가 세 분이나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칠형제신데요. 세 분이나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내일 그래도 아침에 이렇게 묵념 한번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그래서 첫 번째는 애국심이 이제 끌어오른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애국심이 끌어올라서 막 북한하고 전쟁 나면 내가 나가겠다 이게 아니고, 전쟁이 진짜 무서운 거구나. 전쟁은 절대 벌어지면 안 되는 거구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구나. 그래서 외국 속담 격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전쟁을 결정하는 거는 사회 지도자들, 특히 노인들이고, 전쟁에 참여해서 희생당하고 죽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이다. 저는 그 말에 100배 공감하거든요. 만약에 전쟁을 정말 무력 이런 걸 사용한다면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결정하겠죠. 근데 그들이 전쟁에 나가나요? 아니요. 젊은이들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전쟁은 정말 안 되는 거다. 힘을 길러서 억누르는 게 맞지. 전쟁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아까 말했던 그런 빗대서 말했던 격언이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과 참여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주식도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주식 종목 이런 걸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들 스스로여야 하는데 안 그런 분들이 많죠. 주식의 종목은 딴 사람이 한 걸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딴 사람이 한 걸 딱 컨닝해서 하면 결국 피해보는 건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입니다, 피해는. 왜? 여러분들의 계좌가 그 종목에 의해서 움직일 테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직접 종목 선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건설회관에서 또는 매달 성장주 투자에서 아니면 매일 종목 선정반에서 종목을 예시를 들지만, 그거는 이러이러하게 삼박자가 좋고 이런 업종이 좋으니까 이런 종목을 골라봤어요 라는 예시인 거지, 그런 선정하는 방법을 열심히 배워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는 직접 종목 선정하고 직접 사고 팔고 하는 현명한 투자자, 책임감 있는 투자자가 되는 거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업 한번 진행해 볼게요. 제가 자주 안 보는 화면인데요. 제가 안 본다는 것보단 저는 매일 보지만 여러분들한테 자주 안 보여주는, 왜냐면 제가 수많은 메뉴들을 다 보는데 그걸 유튜브에 짧은 시간 안에 녹이기가 싫어서, 싫어타기보다 거의 불가능해서 이렇게 약간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려야 될 메뉴는 지수 차트,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대금 상위 종목, 상승률 상위 종목 이렇게 4가지 메뉴만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자주 보는 상 중에 이제 투자자들의 동향, 투자자 동향이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5일 기준이거든요. 왜냐하면 왜 5일 기준으로 했냐면 지금 최근 지수가 5일, 6일 동안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올렸냐의 문제에서 보시면 최근 5일 동안, 오늘 포함해서 5일 동안 외국인들이 1조 7천억, 1조 8천억 순매수, 기관이 9천억 순매수, 1조 8천억과 9천억 합친 게 2조 7천억이죠. 외국인과 기관이 2조 7천억을 순매수했는데 그 2조 7천억을 개인이 순매도.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이 2천억 순매수, 기관이 2,500억 순매수, 2천억과 2,500억의 그래서 4천억이 누가 4천억을 순매도했다? 바로 개인. 이런 장세를 무슨 장세라고 하죠? 바로 쌍끌이 장세. 쌍끌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끌어당긴다. 누가 끌어당겨? 양쪽에서. 누구랑 누가? 외국인과 기관이 끌어당기는 장세를 쌍끌이 장세라고 하고요. 쌍끌이 주식은 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이거는 무조건 좋은 거야, 무조건 나쁜 거야 라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쌍끌이 매수가 나오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무조건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좋은 장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근 5일 동안 그리고 또 오늘 하루 동안 오늘 하루에만 외국인들이 거의 9천억을 매수했거든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우리는 개인인데 우리 편이 막 파는 게 왜 나쁜 거야? 나쁜 거예요. 이건 그냥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인들보다 외국인들 플러스 기관들의 순매수는 좀 더 연속적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환율에 의해서 어떤 재료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그 자금이 추세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 유입이 좀 더 오합지졸처럼 개인들처럼 오합지졸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추세적이기 때문에요. 외국인들의 쌍끌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면 안 좋은 거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오면 좋은 겁니다. 그들의 정보력, 그들의 판단력이 우리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장은 쌍끌이장이고 쌍끌이장은 좋은 거다. 그 좋은 장에 개인들은 팔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돼요. 자, 그래서 지수 상승이 진짜 좋았니?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이날입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5월 26일 월요일 날, 와, 이 장대 양선은 진짜 좋은 양선인데요. 요 양선이 나왔다는 얘기는 정고점 돌파한다는 얘기고, 정고점 2650 돌파하면 2700 간다는 얘기고, 2700을 간다는 얘기는 2800까지도 금방 간다는 얘기인데, 오늘 2830까지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왔어요. 그래서 야, 이 차트를 왜 봐? 뭐 차트를 왜 봐요? 이런 거를 예상하려고 보는 거지. 굉장히 좋은 차트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 요 이제 2900에 걸리겠죠. 한 번에 갈 수 있을까 해서 야, 2900까지는 좀 쉬었다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살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 같은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윗꼬리를 좀 달았는데 다음 주에 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와도 너무나 당연하다. 예를 들어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요 V자형의 끝에서 한 일주일 쉬었잖아요. 그렇게 쉬다가 빵 치고 나가는 거잖아.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막 일주일 쉬더라도 그 쉬는 것이 끝났다라는 게 아니고 재충전, 힘을 모으는 비축 과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스피 차트 기가 막히게 좋다. 자, 올해 들어서 거래소 지금 17% 상승했거든요. 한번 미국 시장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나스닥 지수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지수잖아요. 나스닥 지수 올해 들어서 딱 보합이네요. 거래소는 17% 상승, 나스닥은 딱 보합.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뭐 맨날 오르지도 않아 라는 거는 때에 따라 다른데 지금은 그런 말 하면 주식 못하는 사람이죠. 왜? 매일매일 지수를 비교해보면 알잖아요. 올해 들어서 미국이 더 많이 올랐니? 한국이 더 많이 올랐니? 한국이 많이 올랐어. 평균적으로 10년 전, 20년 전 평균적으로는 어디가 더 많이 올랐니? 미국이 많이 올랐어. 근데 한국이 더 많이 오를 때도 있어. 근데 지금은 한국이 더 많이 오를 때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코스닥 시장은 어땠는데 코스닥 시장도 제가 말씀 똑같이 지금 몇 주째 1, 2주째 계속 드리고 있는데 차트가 굉장히 좋아졌다. 그런데 코스닥은 거래소만큼 안 좋다. 그러면 코스닥은 이제 절대 못 가네? 아니에요. 왜?
아니, 형이 잘 되면 동생도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같이 옆에 있어도 같이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즐겁게. 동생이 싸가지가 없지만 않으면. 그 형이, 야, 너 같은 싸가지 없는 동생한테 내가 아무것도 못해줘. 이러면 할 수 없지만, 아주 착한 동생이라면, 잘된 형이 뭐, 차도 사주고 집도 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거래소는 완벽하게 상승을 탔고요. 코스닥은 거래소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따라가는 정도? 그래서 차트도 거래소는 지금 2월의 고점을 완전히 깨버렸는데 뚫고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아직 그러지 못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라 그랬죠? 업종의 구분. 거래소에만 있는 업종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코스닥이 없는데 그 업종들이 좋다면 거래소 지수가 더 좋은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작년 가을부터 올해까지 가장 강했던 방산주, 조선주가 코스닥엔 거의 없고 아주 작은 부품주들만 있지 제대로 된 방산주, 조선주는 거래소에만 있으니까 거래소가 더 잘 갔죠. 최근 한 일주일 정도의 움직이면서 주도주가 뭐라 그랬어요? 치주회사들, 금융주들. 치주회사와 금융주가 거래소에 있지 코스닥에 있나? 거기다가 오늘은 또 거래소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날라갔어. 시총 1, 2위 종목이. 시총 1, 2위 종목이 거래소는 반도체잖아요. 코스닥은 뭔데? 제약바이오랑 2차전지. 그럼 제가 작년부터 방산주랑 조선주 좋았어요. 최근에 지주사 좋았어요. 건설주 좋았어요. 뭐 좋았어요 할 때 제약바이오 좋았어요. 2차전지 좋았어요. 이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그 얘기는 뭐다?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가 좋아야지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지수 상승이 더 큰데 최근에는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가 오늘 하루의 압도적 주도 업종이었어요 라고 마감 방송을 한 기억이 별로 없죠. 그 얘기는 뭐다? 주도 업종에서 일단은 아직은 아니니까 그래서 거래소 지수가 더 장간 거다라고 이해하시고 있으면 돼요. 만약에 코스닥이 더 잘 갔다는 얘기는 제약바이오 또는 2차전지가 주도 업종일 때인데 아직은 그때가 아니었나 보다. 영원히 아닌가요? 아니요. 제약바이오가 더 강할 수도 있지. 모든 업종 중에. 2차전지가 모든 업종 중에 강한 업종이 될 수도 있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가 가장 정확하게 들어맞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에요. 자, 그 다음. 또 지수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래소 코스피 200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아까 뭐라 그랬죠? 오늘 쌍포가 터졌다. 삼성전자 2.25% 상승. SK하이닉스 3% 상승. 그래서 반도체 관련 넘버원, 넘버2가 2%, 3% 오르면서 지수를 꽤 끌어올렸고요. 그 다음 시총 5위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대장주가 오늘 또 고점을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줬고요. 현대차 장중에 3% 이상 오르다가 약간 밀렸지만 1.9% 상승, 기아는 4% 상승, 원전 관련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 7% 상승. 코스피 200 전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원전 관련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장주잖아요. 근데 이제 대장주라는 건 시총 1위 종목이라는 거를 함유하고 있고, 실제 상승률은 시총 1위보다 더 높은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바로 오늘 그런 게 나온 거죠. 한전기술이 원전 관련주예요. 근데 오늘 19% 상승했고요. 삼성생명 금융주죠. 금융주 10% 상승. 삼성전기 IT 8% 상승. 녹십자 홀딩스는 제약바이오이자 지주회사, 홀딩스가 붙은 회사는 대부분 지주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산에너빌리티 7% 올랐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7%, 삼성물산 역시 지주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완벽한 지주회사는 아니지만 지주회사와 가장 비슷한 삼성그룹의 회사이다. 카카오 6% 상승, SKC, 에코프로 머티리얼 역시 2차전지 또는 한미사이언스 제약바이오. 그래서 오늘은 전체 업종이 다 올랐다 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거래소 지수가 잘 갔던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률이 꽤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1조 이상 거래가 터지면서 그들보다 더 많은 거래가 나온 종목은 없었고요. 그 다음 거래가 터진 게 두산에너빌리티 뭐라 그랬죠? 원전대장. 그 다음이 뭐예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대장. 그 다음이 뭐예요? 코나이는 뭐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제 웹캐시, 코나이 이런 애들이 바로 전자화폐 관련주라고. 전자화폐 관련주가 움직였던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 이재명 정부의 그런 사업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기대감이라는 게 진짜 주식시장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우리 증시가 세계에서 가장 잘 올라갔거든요. 가장 빨리.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새 정부 기대감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내가 1번을 찍었던 2번을 찍었던, 사실 저는 주식을 하면서 이런 분들 있어. 주식을 하면서
1번 이재명 후보였죠. 어쨌든 그럼 만약에 내가 2번을 찍었다고 쳐봐. 예를 들어 이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2번을 찍었는데 너무 막 1번이 싫은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 이제 1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되면 주식시장 다 망가져. 근데 어제 오늘 또 올랐잖아. 그러면 에이 다른 재료가 나와서 미국도 올라서 그래서 오르는 거지 우리나라 그 뭐 대통령 됐다고 오르나? 그러면 그분은 주식에서 돈을 10원도 못 벌어. 왜? 주식시장에서는 정확한 분석이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와 오늘 이틀의 상승 글로벌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야 그냥 새 정부 출범 기대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새 정부 출범 기대감은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건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되건 어느 당이 됐다 보다도 그냥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나라에서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거든요. 한 번만 대통령을 해. 5년 동안. 그래서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면 취임 첫 해, 두째 해가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높게 나오고요. 3년차가 그냥 중간이라고 치면 4년차, 5년차가 하락률이 많이 나와요. 1, 2년 차에서는 상승이 나오고 4, 5년 차에서 하락이 평균적으로 어느 당이 됐던 평균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뭐다? 취임 첫 해, 두째 해는 그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강력한 경제 정책들. 근데 4년차, 5년차 때는 그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없어. 그리고 강력하지도 않아. 경제정책을 쓸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취임 첫 해, 두째는 주식시장이 평균적으로 좋고 넷째, 다섯째는 레임덕 현상 때문에 평균적으로 나쁘다. 이거는 주식을 저처럼 매일 분석하고 10년, 20년 한 사람은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오른 거는 새 정부 기대감. 그래서 오르는 종목들도 뭐 지주회사가 오른다, 금융사가 오른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정부 정책과 관련이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1번, 2번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절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그런 거다. 자, 그 다음 코나와이 바로 아래에 웹캐시에도 전자화폐 관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솔트룩스 얘는 뭐라 그랬죠? AI 이런 것들이 다 정부 정책 기대감이라니까요. 예를 들어 일신석재가 왜 있어? 툴 만드는 회사잖아. 일신석재 왜 있어요? 남북경협 기대감. 남북경협 기대감이 왜 나오는데 민주당이 대통령 되면 남북적으로 좀 이렇게 약간 평화 모드가 그게 기대감이잖아. 그런 걸 인정하면 된다고. 실제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AI 지원한다고 하는데 AI 산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남북 경협 기대했지만 뭐 북한하고 관계 안 좋아질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 이제 대통령 이틀 된 이 오늘까지는 남북 경협도 좀 잘 될 것 같고 AI 지원도 잘 될 것 같고 지주회사 상법 개정도 잘 될 것 같고 이런 거를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다고. 특히나 최근 5일 동안 쌍끌이 외국인과 기관이 인정을 해주고 있다고. 새 정부 되면 뭐 그래도 대통령 없이 4달, 5달 지난 그거보다 안 좋을 리가 없을 텐데라고 그냥 객관적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당을 지지하냐를 주식시장에 접목을 시켜버리면 돈 벌 생각 안 하면 돼. 자, 그 다음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죠. 제가 맨날 똑같은 거예요. 지수 차트, 시가총액 상위, 거래대금 상위, 상승률 상위. 근데 제가 단기 매매 특강도 하잖아요. 단기 매매 특강 때 뭐라 그랬어요? 주도산업 잡는 방법 중에 매일 봐야 되는 메뉴가 뭐라 그랬죠? 거래대금 상위. 여러분들은 지금 중장기 투자 또는 단기 매매의 기본을 매일 저랑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나는 단기 매매가 맞아. 단기 매매 하시면 되고. 나는 중장기 투자가 맞아. 중장기 투자 하시면 되고. 나는 선물 옵션이 맞아. 나는 종목은 좀 분석하는 거 귀찮고 어려운데 지수 예측은 좀 종목 예측보다 더 잘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선물 옵션 하시면 돼요. 선물 옵션 하면 망한다던데. 그럼 사업하면 망하면 다 사업하지 말고 저기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으니까 길도 다니지 말고 집에만 있어. 그렇지 않아요? 선물 옵션 해갖고 1조씩 번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는 1조 벌었는데 왜 망했어? 교육도 안 받고 그냥 했으니까 망하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테크는 결국은 위험 프리미엄을 내가 받는 거예요. 위험한 건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무위험 수익만 가져가면 돼. 그게 어디예요? 은행이자. 은행이자는 무위험 수익이야. 위험한 거 싫으면 은행에 돈 넣으면 돼. 은행 돈 갖고 나 못 살겠어. 그거 돈 갖지 마. 너 그 이자가 무슨 이자야? 그러면 보관료지? 그러면은 이자보다 더 큰 수익을 원하면 위험한 걸 찾아야죠. 그래서 부동산도 위험 프리미엄이 내 수익인 거고, 주식도 위험 프리미엄이 내 수익이고, 선물 옵션도 위험 프리미엄이 내 수익이야. 근데 위험할수록 수익이 크다니까. 다만 수익을 반대로 하면 망하기도 쉬운 거죠. 선물 옵션 하다 망한 사람 진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망하지 않게 원리를 이해하고 교육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옵션반에 이어서 선물반 하니까 여러분들 선물반 링크에서 선물반 신청 또는 선물반이 무엇인지 선물에 대한 기초 오프라인 강의를 다음 주 토요일 날 하니까 강연에 신청, 그리고 단기 매매 일요일 날 하니까 일요일 신청, 이렇게 여러분들 링크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상한가 상승률 중에서
뭐 이렇게 1000억 미만짜리는 일단 제외시키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성광밴드는 뭐죠? 1조짜리인데 성광밴드는 바로 조선부품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선부품주 성광밴드. 코나이는 이미 말씀드렸죠. 한정기술도 역시 말씀드렸죠. 2조짜리 원전 관련. 그리고 여기 있는 뭐 좋은 사람들, 일신석재, 이런 1000억, 2000억짜리 이런 것들이 바로 남북 경협 관련주. 그리고 몇몇 AI 관련주들이 섞여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원전 관련주, AI 관련주, 남북 경협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오늘 움직임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지수도 많이 올랐다. 이틀 연속 크게 오른 건, 새 정부 이제 출범했으니까 뭐 잘 되겠지 뭐. 그래서 남북 관계도 잘 될 수도 있고, AI도 잘 될 수 있고, 그럼 앞으로 계속 한 달 주다 올라가는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조정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 또 주도 업종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시장의 변화를 확인하고 관찰해야 된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링크를 꼭 확인하셔서 선물 반에 관심이 있는지 선물 기초 이론 무료 오프라인 강의에 관심이 있는지 단기 매매 8만원짜리 이번에 타이밍 잡기 처음으로 공개하는데 단기 매매 8만원짜리 강의에 관심이 있는지 또는 지방분들 중에 우리 지방에 언제 오는데 지방 강연의 일정 오늘 역시 댓글에 다 올라갈 테니까 지방 강연 관심 있는 분 유료 단기 매매 관심 있는 분 선물반에 관심 있는 분 선물 오프라인 교육에 관심 있는 분 이렇게 해서 오늘 댓글을 꼭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현충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줄 노래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2, 3, 4 부자 원칙 지하라는데 화이팅!